자, 42쪽부터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은 우리 여러 번 복습했으니까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고 문제 중에서 같이 풀어보고 싶은 문제 일단 43쪽에 어서오세요. 43쪽에 100번을 한번 봅시다. 100번. 자, 이제 이거 딱 보면 이제 이거 어떻게 푸는 거구나 라고 느낌이 딱 오죠. 병준이는 이거 어떻게 시작할래?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시작할래? 잠깐만. 뭐라고? 몇 명인지? 몇 명인지라기보다는 100번 문제면 그 사람이 만약에 뭐 100가지 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는 있겠죠. 그치? 한 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인원수를 잡고 푸는 방식대로 풀지 않고 그냥 확률로 푼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조건 확률이니까 자, 이 사람이 참말과 거짓말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참말일 확률이 얼마예요? 그치.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확률이 0.2라 그랬기 때문에 참말을 할 확률이 0.8이죠. 거짓말을 확률이 0.2고 자, 근데 이 참말 중에서 그 거짓말 탐지기가 참말이라고 판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참말을 했지만 거짓말이라고 판정할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0.8만큼에다가 얘가 참말로 판정될 확률 참말을 참말로 판정할 확률이 0.9잖아. 그럼 여기다 0.8에다가 0.9를 어떻게 놔야 될까? 요렇게 놓으면 요 확률이 뭐냐면 이제 0.7이라는 확률이 뭐냐면 이 사람이 참말을 했고 그게 참말로 판정될 확률인 거지. 맞죠? 그럼 요거 이 사람이 참말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로 판정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0.8 곱하기 그쵸? 이거는 거짓말 탐지기가 잘못 판정을 한 거니까 그럼 그 확률이 0.08이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거짓을 말했을 경우에도 이 거짓이 참말로 판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로 판정될 수도 있는데 참말로 판정될 확률과 거짓말로 판정될 확률을 써보면 일단 거짓말을 했어. 그게 0.2인데 자, 이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판정한 거는 잘못 판정한 거잖아. 그럼 잘못 판정할 확률 얼마를 곱해야 돼? 0.1을 곱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얼마가 되고? 0.02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제대로 거짓말이다 라고 판정할 확률은 0.9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을 때 그지? 그러면 여기 지금 써놓은 확률들 중에 분모에 깔려야 될 확률이 뭐예요? 0.08과 0.18 그치? 이게 거짓으로 판정된 거니까 얘네 둘을 더한 것이 분모에 깔려야 될 거고 그 중에 분자로 올라가야 될 것은 뭐예요? 그치? 거짓말을 했을 때 실제로 거짓말을 했을 때니까 0.18이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사람 수를 잡고 푸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러면 답은 뭘까, 병준아? 약분까지 깔끔하게 하면 13분의 9 여기 쓰면 되겠죠, 그죠? 이게 답입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다 나눠서 쓰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가도 되죠. 분모에다가 P 거짓말이라고 판정될 확률 분의
P 실제로도 거짓이고 교집합 거짓말이라고 판정될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표처럼 쓰지 않고 바로 계산해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당연히 분모에 들어가야 될 것은 얘네 둘이 곱한 거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한 거. 이게 어쨌든 거짓이라고 판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네 둘 더한 것이 분모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똑같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조건부 확률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01번도 한번 볼게요. 101번은 윤학 한번 해볼게. 4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된 20개의 제비 중에서 2명이 차례대로 뽑는다. 누가 더 유리한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보건 추출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A라는 애가 뽑고 두 번째 B라는 애가 뽑는다라고 했을 때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그쵸, 그냥 5분의 1이죠.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구해?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때는, 자, 요 5분의 1은 A가 당첨이 될 확률이고, 자, B가 당첨이 되려면 앞에 얘가 당첨이 되고 B도 당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A는 당첨이 안 되고 B만 당첨될 수도 있잖아, 그지? 이 두 가지 경우를 구해서 더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요로 할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지, 그치? 얘도 당첨, 얘도 당첨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 경우는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이게 얼마죠? 380분의 12고 얘는 380분의 64죠, 그쵸? 둘이 더하면 얼마야? 380분의 76이죠. 근데 이 380분의 76도 약분을 해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 5분의 1 맞아요. 그쵸, 5분의 1.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먼저 뽑든 뒤에 뽑든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동일하다. 우리 전에도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보건 추출로 뽑더라도 처음에 뽑든 두 번째 뽑든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거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44쪽으로 가서 44쪽에 105번 한번 풀어보자. 이거 문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읽고 풀어보세요. 어렵진 않은데 문제 의도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105번 답 찾아보세요. 알면 간단하지. 이게 그러니까 5박스가 있는데 3상자는 A 농장, 나머지 2상자는 B 농장에서 생산되었다. 근데 이 5상자 중에서 근데 한 상자를 택했잖아. 이 한 상자를 택할 때 그 택한 상자가 A 농장 거일 확률이 얼마고? 5상자 중에 3상자니까 5분의 3이고, 그쵸? 또는 그 상자가 B 농장에서 만들어진 그 B 농장에서 가져온 상자의 확률이 5분의 2고, 그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잘못 분류된 감귤, 그게 뭐인지를 요 비율을 곱해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거야. A 농장 거, B 농장 건데 A 농장 상자가 선택될 확률 5분의 3, B 농장 상자가 선택될 확률 5분의 2. 자, 그 다음에 A 농장 거 중에서 분량, 그러니까 잘못 분류된 그 비율이 2%니까 여기다가 100분의 2 이렇게 곱하면 요 확률이, 하윤아, 무엇을 나타내겠니? 그치? A 농장 교집합 잘못 분류된 것,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여기다가 또 얼마 곱해야 될까요? 그치? 여기다 100분의 3을 곱해야 돼, 그치? 그럼 요거는 B 농장에서 가져온 것 중에 잘못 분류된 것일 확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어쨌거나 둘 다 잘못 분류될 확률이니까 그럼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500분의 6하고 500분의 6하고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분모에 깔고 그 중에 그게 A 농장에서니까 얘만 분자에 올리면 되는 거지, 그죠? 둘이 어차피 똑같잖아. 둘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것분의 얘, 그러면 당연히 2분의 1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죠, 그치?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단원 문제 중에서 자 107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7번은 어렵지는 않은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할까봐, 자, 야구에서 N 타수 중 R개의 안타를 친다. 준호야,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겠어?
느낌상 32타수에 나와 타율이 0.25인 선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은솔아, 저 무슨 말인 거 같아? 32타수에 나와 타율이 0.25인 선수가 뭐예요? 32번 그렇지. 대충 느낌이 32타수에 나왔다는 거는 어떤 그 32번 도전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망이 들고 이렇게 타석에 나오는 거를 타수에 선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그러니까 방망이를 들고 32번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안타를 빵 쳐가지고 뛰어나가면 성공이잖아. 그 성공을 할 확률이 0.25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보여준 기록이 32번 방망이 들고 나와가지고 빵 치고 나간 것이 그 중에 4분의 1만큼. 그 몇 번이야? 32번 중에 4분의 1이면? 지금까지 보여준 기록으로는 32번 중에서 8번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를 친 거를 우리가 성공이라고 편하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32번 나와가지고 타율이 0.25니까 성공할 확률이라고 보면 되거든.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인 거니까 지금까지는 32번 중에 8번 성공을 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선수가 앞으로 48번을 더 나왔대.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거랑 앞으로 나온 거 다 합치면 총 몇 번 타석에 들어선 거예요? 총 80번이잖아. 그치? 80번. 그래서 요거 48타수 더해가지고 자 최종적으로는 80번 도전을 했는데 그 중에 타율이 0.3이 된다 그랬으니까 자 80번 중에 0.3만큼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게 몇 번이에요? 80번 중에 몇 번 성공해야지 타율이 0.3이 될까? 몇 번이야, 형진아? 그치. 80 전체에다가 0.3 곱한 거지, 그치? 그래서 80번 중에 24번을 성공을 해야 그래야 타율이 0.3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 얘기야.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앞으로 몇 개의 안타를 더 쳐야 하느냐, 이게 질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8번 안타를 쳤는데 최종적으로 24번 안타를 쳐야 되는 거니까 몇 번을 더 치면 되는 거예요? 16번을 더 치면 되는 겁니다. 그죠? 16번. 그래서 뭐 이런 야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몇 번 도전에 몇 번 성공, 그리고 그 성공률을 타율이다 이렇게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쪽으로 가서 45쪽에 109번 한번 풀어볼게요. 답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109번. 우선 이제 분모는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차례대로 뽑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꺼낸 거는 다시 뽑지 않으니까 5 곱하기 4 해서 분모에 있는 20을 깔 거야. 근데 이제 그 중에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자, 첫 번째 뽑은 카드를 A, 두 번째를 B라고 해서, 자, 밑변이 B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밑변이 B고요. 여기가 A인 요런 삼각형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동시에 둔각삼각형이 되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B 값을 고정시켜 놓고 A 값을 변화를 시킬 건데, B 값이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B 값이 1이면 일단 A 값이 1부터 뭐 2부터 5까지 어떤 것이 들어가도 다 삼각형이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둔각이 나올까 안 나올까? 둔각이 안 나오죠. 다 지금 그린 것처럼 이 밑변보다 여기 양 옆에 있는 요 변들이 더 긴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여기가 둔각이 돼야 되거든. 이 두 각이 동시에 둔각이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여기가 둔각이 돼야 되는데, 자, 밑변에 1을 깔아 놓으면은 절대 둔각 삼각형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밑변에다가 2를 깔았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밑변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2를 깔았어. 여기다가 2를 깔면은 요 변의 길이가
뭐 이런 식으로 둔각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2일 때 그럼 요 변의 길이가 1, 1 요럴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2, 1, 1이면 삼각형이 될까 안 될까? 삼각형 안 만들어져요. 그쵸?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2가 되는 경우가 이제 정삼각형이잖아. 그치? 물론 우리가 2를 뽑을 수는 없어요. 중복해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요거보다 무조건 그러면 여기 1을 넣을 수 없다면 그럼 무조건 2보다 긴 변이 올 수밖에 없지. 요쪽이 3이 되든지 4가 되든지 5가 되든지 2보다 무조건 긴 변이 올 거니까 아까 1과 마찬가지로 둔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번에도 둔각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다 이렇게 길쭉한 뾰족한 삼각형만 만들어져요. 정삼각형보다 더 뾰족한 삼각형만. 그래서 밑변이 2여도 안 돼. 그럼 밑변이 이제 3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정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밑변이 3이고 3이면 정삼각형이잖아. 자, 그럼 밑변이 3인 상태에서 요 옆에 있는 두 변을 조금 줄여가지고 2 이렇게 만들면 어때? 일단 정삼각형보다는 약간 납작해졌죠. 둔각 삼각형 느낌이 살짝 나지. 근데 얘가 둔각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3, 2, 2일 때 이 삼각형이 둔각일까 아닐까? 이거 어떻게 확인해보자 그랬지 아까? 둔각 삼각형이려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때야 돼? 더 커야만 둔각이죠. 그쵸? 지금은 어때요? 만족합니다. 그치? 3제곱이 2제곱 플러스 2제곱보다 크니까 요거 만족해요. 둔각삼각형 지금 한 개 찾았어요. 자, 밑변이 3인 경우에 여기 양옆이 2이면 둔각이다. 하나 찾았고 그 밖에는 이제 3보다 다 긴 거밖에 없잖아. 뭐 4가 오거나 뭐 5가 오거나 이러면 둔각이 될 수 없겠죠. 밑변이 3일 때. 그쵸? 자, 그래서 밑변이 3인 경우에 둔각을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4인 경우 볼게요. 4인 경우. 자, 밑변에 4를 깔면 역시 요걸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4, 4, 4일 때. 자, 요때가 정삼각형이니까 이거보다 그러면 자, 밑변은 그대로 4인데 살짝 옆에가 줄어서 3, 3이 됐다고 생각해봐. 3, 3. 요러면은 이거 수호야 그 둔각삼각형인가? 정삼각형보다 약간 납작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피타고라스로 확인해보면 4제곱이 3제곱 플러스 3제곱보다 어때요? 작죠?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얘는 여전히 예각삼각형인 거예요. 그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기를 더 줄여가지고 여기를 2, 2로 만들 수 있나? 이러면 삼각형이 또 안 만들어져요.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랑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 결론 밑변이 4인 상태로는 둔각삼각형을 만들 수 없어요. 그쵸? 그럼 이제 밑변이 5인 상황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5, 5, 5짜리 정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5, 5, 5보다 하나 줄여가지고 5, 4, 4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둔각일까? 아니죠? 그쵸? 25가 얘네들 제곱 더한 거보다 작기 때문에 둔각 아닙니다. 그럼 한 번 더 줄여. 5, 3, 3은 어때요? 5, 3, 3. 요거 둔각삼각형 되죠? 그쵸? 요거까지 합격. 그리고 삼각형도 당연히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걸 더 줄여가지고 5, 2, 2로 만들면 이거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찾은 둔각삼각형 두 번째는 얘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찾았던 3, 2, 2 있죠? 3, 2, 2 요거하고 5, 3, 3 요렇게 딱 두 개만 둔각이고요. 나머지는 다 둔각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20개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답은 10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도형이 섞여가지고 확률 자체보다 도형의 성질을 좀 응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근데 뭐 예전에 어릴 적에 다 배운 것들이니까 잘 기억해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10번 볼게요. 110번. 자, 110번 문제는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두 개를 택할 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 부분집합이 될 확률은 이랬어. 그리고 이거는 A집합의 원소 몇 개 안 되니까 부분집합 그냥 싹 다 써놓고 출발합시다. 자, 부분집합 싹 다 써놓을게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집합 제외하면 하윤아 몇 개 있지? 부분집합이
7개 있죠, 7개. 그럼 7개 다 써봅시다. 원소 하나짜리가 이렇게 3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 AB, BC, CA, 그리고 원소 3개짜리 자기 자신. 자, 딱 요렇게 7개의 부분집합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2개를 택했어요. 그럼 윤정아, 일단 7개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2개를 택하는 거잖아. 그럼 분모에다가는 뭘 깔아놔야 돼? 7C2를 깔아놔야 돼. 자, 그 중에 그 택해진 2개가 서로 부분집합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가 한쪽에 포함되는 관계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거든. 그치?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요 A 같은 경우에 A는 누구랑 짝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거나, 그치? A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랑 짝이 되면 되잖아. 그럼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리고 셋 이렇게 짝될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B도 어때? B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짝이 될 수 있고, 그렇죠? C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유나야 몇 개 찾았어? 몇 쌍? 9쌍 찾았습니다. 9쌍.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원소 하나짜리 애들은 다 했고요. 자, 얘네로 와가지고 얘가 누구랑 또 짝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말고 얘가 이거랑 짝이 될 수 있죠, 그죠? 그죠? 마찬가지로 또 얘도 얘랑 짝이 될 수 있고 얘도 얘랑 짝이 될 수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찾은 거 9개에다가 3개 더 찾았으니까 총 12개 이외에 또 있을까요? 그 외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짜리가 하나짜리랑 짝이 되거나 2개짜리가 2개짜리랑 짝이 되면 포함관계가 생길 수가 없잖아. 서로 다른 집합이니까. 그치? 그래서 포함관계가 생기도록 둘을 골라보면 총 이렇게 12쌍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7C2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병준아 답이 얼마일까? 그렇죠. 7분의 4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넘겨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일단 요 앞쪽은 여기까지 숙제입니다. 46쪽까지 숙제고요. 46쪽에서는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116번부터 한번 볼게요. 116번. 요거는 같이 풀고 그 다음 걸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이. 자, 116번 문제만 잘 읽으면 돼. 제비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등이 하나, 2등이 2개 있어요. 나머지 꽝이고 1등이 하나, 2등이 2개. 그럼 거기서 임의로 뽑은 2개의 제비 중에 1개가 당첨 제비일 때 그게 1등 당첨 제비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이거 무슨 단원이 연소라? 조건부 확률이죠. 그럼 P, 자, 요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당첨 제비. 근데 내가 2개를 뽑았잖아. 뽑은 2개의 제비 중에 몇 개가? 그치. 1개가 당첨 제비일 때, 그때 그 1개가 무엇일 확률? 그치. 그 1개가 1등 당첨 제비일 확률, 이런 조건부 확률이죠. 그죠? 자, 그러면 분모에다가는 무엇을 깔아야 될까? 일단 말로 표현하자면 1개가 당첨일 확률입니다. 1개가 당첨이고 분자에다가는 맞아. 1개가 당첨됐는데 교집합 그 1개가 바로 1등 제비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분모는 1개가 당첨될 확률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10C2분의 10개 중에 지금 10개 중에 당첨이 몇 개죠? 당첨 3개 들어가 있고 꽝이 7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뽑기를 한 거지. 그래서 2개를 뽑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뽑은 2개 중에 1개는 당첨, 1개는 꽝,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다? 30.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고. 맞죠? 그럼 분자는 뭐라고 써야 돼요?
요 당첨 3개 중에서 또 갈라지잖아. 요 당첨 3개 중에서 또 1등이 몇 개고 1등이 딱 1개 있고 그리고 2등이 2개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분자에는 내가 뽑은 그 당첨 제비가 1등 당첨 제비여야 되잖아. 그치? 그럼 분자에 이걸 뭐라고 써야 될까요? 내가 2개를 뽑았는데 하나는 1등 제비를 뽑은 거고 하나는 꽝을 뽑은 거죠. 그쵸? 그럼 뭐라고 써야 돼? 1등을 일단 뽑아야 되니까 1등은 1개밖에 없어. 그지? 대신 1등도 하나 뽑았고 꽝도 하나 뽑아야 되잖아. 꽝 뽑는 걸 또 써줘야죠. 뭐라고? 이씨요? 꽝이 몇 개인데?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뽑고 여기서 하나를 뽑아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둘 중에 하나는 1등, 하나는 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약분되는 게 엄청 많죠. 그죠? 7C도 약분돼 버리고 그 다음에 10C2도 약분돼 버리니까 결국 그냥 답은 뭐겠어요? 3분의 1인 겁니다. 3분의 1.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이제 어떤 독해를 할 수 있느냐, 그치? 문제가 무슨 상황인지 아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19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 119번. 답 찾아봅시다. 이 판별식은 다 쓸 줄 아는데 판별식을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정확히 못 세면은 앞에 과정이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자, 얘 판별식을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4B인데 이게 허근을 가지니까 0보다 작죠. 그러면은 A제곱보다 4B가 크다. 이 상태로 놓고 찾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4까지 나눠버려가지고 요렇게 놓고 찾아도 괜찮아요. 요렇게 놓고서 A 값을 하나 정하고 그거에 따른 B 값을 쫙쫙쫙 써보면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놓고 내가 A에다 1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A에다 1 집어넣으면은 좌변이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B는 4분의 1보다만 크면 되는 거니까 다 되는 거잖아. 1부터 6까지. 그치? 그래서 A가 1일 때는 B가 1에서부터 6까지가 다 가능하고 A가 2일 때 A가 2면은 좌변이 1 되잖아. 1. 그럼 B는 1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B는 2부터 되겠죠. 2부터 6까지 가능하고. 그쵸? 차근차근 세보는 거지. 그 다음에 A에다 그럼 3 집어넣었다. A에 3 집어넣으면 요게 4분의 9. 그럼 2점 몇이잖아. 그러면 그때는 B가 3부터 가능하겠죠? 3, 4, 5, 6이 가능할 거고 A에 4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쪽이 4가 되는 거니까 B는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5랑 6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에다가 5를 넣거나 A에다 6을 넣게 되면 이거 자체가 6을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B가 없어져. 그러면 지금 찾은 요거 합치면 이게 준호야 총 몇 쌍의 순서쌍을 찾은 거야? 4쌍이라고? A가 1일 때 B가 1부터 6까지가 가능하다고. 요거가 몇 쌍이야 요게? 요게 6개. 요게 몇 개? 5개. 6개, 5개, 4개, 2개. 6개, 5개, 4개, 2개. 몇 개야? 17개. 그 중에 우리가 찾은 17개의 순서쌍 중에 A가 홀수인 것만 골라서 분자에 올려라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 A가 홀수인 거면은 이거 하고요. 그리고 이거가 해당이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 6개 하고 요거 4개니까 합치면 10개.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그치? 직접 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뭐 밑에다가 36분의 17, 36분의 10 이렇게 까는 게 원래 정확한 의도엔 맞지만 36은 어차피 지워질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개수만 세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21번 문제로 갈게요. 121번. 이 문제는 여러분 그 뒤에 답지에 오류가 좀 있어요. 답지에 답이 잘못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풀어주는 답이 정답입니다. 답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121번 문제는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의 8개의 꼭지점 중에서 3개를 택했다. 8개의 꼭지점 중에서 3개를 택했다. 그러면 시윤아 일단 분모에 뭐 깔까요? 분모에다가 뭘 깔아놓을까요? 8C3 깔아놓고 자, 그때 이제 찾고 싶은 게 뭐냐면
그 3개의 꼭지점을 택했는데 그 중에 2개의 점이 같은 모서리의 꼭지점일 확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가령 내가 여기 A를 택하고 D를 택하고 G를 택했다. 이러면은 이 3 꼭지점 중에 요 2 꼭지점 A랑 D가 같은 모서리의 꼭지점이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뽑는 경우들을 확률로 나타내봐라 이런 거거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요렇게 택했어. 이렇게 A, D, C 이렇게 택했어. 이것도 문제에서 말한 것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 3개의 점이 같은 모서리인 건가? 그건 또 아니잖아. 얘는 얘랑 같은 모서리고 얘는 얘랑 같은 모서리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이런 경우들도 다 포함해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다 포함해봐.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런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센다 그러면 상당히 어떨까, 개수가? 상당히 많을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여사건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그치? 자, 문제에서 세 점 중에 2개의 점이 같은 모서리의 꼭지점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 거꾸로 이제 3점을 골랐는데 그 셋 중에 어떤 둘도 한 모서리에 같이 놓이지 않는 그런 점들을 골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접해서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자, 가령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3점이 모두 다 같은 모서리에 있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찾을 건데 생각해봐. 지금 여기 내가 칠해놓은 요렇게 3점이랑 어느 점까지 같이 보면 좋을까? 위치를 잘 봐봐요. 지금 요 3점에다가 지금 이 셋과 어떤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는 점이 하나 또 있죠. 누가 보여? G가 보이죠, G. 그래서 G까지 요렇게 4점은 있죠. 요 4점. 요렇게 4점은요. 이 4점 중에 어떤 3개를 뽑아도 모서리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쵸? 연결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요렇게 파랗게 표시한 4점 중에서 3점을 고르게 되면 요렇게 고르게 되면 이 넷 중에 어떤 셋을 뽑아도 한 모서리에 놓이는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파랗게 표시한 저렇게 넷이 그런 위치관계에 있다면 나머지 4점 어떨까요? 나머지 4점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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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빨간 4점도 그 빨간 넷 중에 어떤 셋을 골라도 한 모서리에 놓인 애들이 없죠. 그쵸? 그래서 요 빨간색 넷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 요거를 합쳐주면 이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이래서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확률 얼마 나올까요? 7분의 6 나와요. 7분의 6. 그쵸?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2종류를 이제 끝을 냈고, 이 교과서 문제들 계속 주말에 이제 반복해서 풀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을 주말 프린트에서 만났을 때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뒤에 기출로 가볼게요.